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 멈추고 제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 입에 먼저 맛있는 걸 넣어주시느라,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으셨나요? 좋은 약이 있으면 부모님 먼저 드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던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손주들의 손을 잡고 오래오래 산책하는 미래를 꿈꾸시죠? 그런데 평생 혈당을 잡으려고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그 건강식이 오히려 우리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건강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단호박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20분만 투자하시면 남은 인생 30년의 건강이 바뀝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단호박의 배신, 혈당 폭발의 주범과 췌장의 눈물. 많은 분들이 단호박을 달콤하고 부드러운 슈퍼푸드로 알고 매일 드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추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훌륭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췌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단호박죽을 생각해 볼까요? 단호박을 푹 쪄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죽으로 드시면 씹어서 먹을 때 작용하는 식이섬유의 방어막이 모두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호박 속의 천연 당분이 우리 몸에 쌀죽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댐이 무너지듯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췌장은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처럼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 쓰러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당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84세 현역 내과 전문의로서 강조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단호박이 오히려 여러분의 췌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단호박 섭취 실수 3가지. 그렇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호박을 갈아서 죽 형태로 두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식이섬유를 파괴합니다. 씹어서 먹을 때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팩틴의 기능이 사라지죠. 따라서 단호박은 반드시 쪄서 씹어 먹는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밥의 양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감자나 고구마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단호박을 추가하면 탄수화물 과잉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혈당 폭발을 부릅니다. 단호박 100g을 드셨다면 밥은 반드시 3분의 1 공기를 덜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의 보고인 껍질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진짜 보물은 속살이 아니라 껍질에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 성분이 과육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껍질을 깎아내는 것은 황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84세 내과 의사가 40년간 실천한 올바른 단호박 섭취법. 이제 84세 내과 의사인 제가 직접 실천하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뇨와 혈압을 잡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시니어 건강을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30분 전 100g 섭취법입니다. 식전 30분 전에 찐 단호박 100g, 종이컵 1컵 분량을 먼저 드십시오. 단호박 속의 팩틴 성분이 미리 장에 도착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후 식사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차단해 줍니다. 둘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째 조리합니다.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호박씨의 숨겨진 효능을 챙기는 것입니다. 씨를 그냥 버리시나요? 호박씨는 놀라운 천연 수면제입니다. 트립토판 성분이 낮에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들어 불면증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하여 신경을 진정시키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나 눈밑 떨림을 예방해 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마른 팬에 기름 없이 5분 정도 볶은 호박씨 한 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의 효과를 5배 올리는 꿀조합 5가지. 단호박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흡수율에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호박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기름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최대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두부 단호박에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이 단호박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단호박 계란찜은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단호박의 비타민C가 3배 이상 끌어올려 빈혈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계피 찐 단호박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단맛은 살리고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하며 두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런 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과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다음 3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 하루 50g 이하로 섭취량을 줄이고 밥을 덜어내며 갈지 않고 씹어 먹는 형태를 꼭 유지하십시오. 신장 질환자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신장이 나쁜 투석 환자 등에게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과다 섭취 주의. 하루 적정량인 100g에서 150g을 초과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결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시작. 여러분, 건강은 병원이나 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30년,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과 자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함께 보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보약보다 매일 마트에서 3,000원 원이면 살 수 있는 단호박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시니어 건강생활 지침과 따뜻한 동행. 우리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시기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르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단호박을 올바르게 섭취하여 췌장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일상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기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뇌의 갈증 중추가 둔화하여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염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1시간마다 반 컵씩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와 일상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거대한 장기이며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1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부나 계란 혹은 기름기 없는 살코기나 생선 등을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없는 가벼운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이 지난 뒤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산책하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시다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5초간 버티는 동작을 하루 20회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과 뇌 건강의 상관관계입니다. 앞서 단호박 씨를 통한 불면증 개선을 언급해 드렸듯이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 척수액에 의해 씻겨 나갑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의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강한 빛을 내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어 주시고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15분 이상 쬐어 주시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과 혈당의 이중관리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짝꿍처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시니어는 이 시간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잠에서 깬 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걸터 앉아 1, 2분 정도 심호흡을 하며 혈액이 온몸으로 돌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가져주세요.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는 식사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치의의 처방에 따른 시간대를 엄격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뇌 자극입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역시 노년기 건강의 핵심 축입니다. 은퇴나 자녀의 독립 이후 찾아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는 뇌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미술, 서예, 외국어 같은 강좌에 참여하여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세포의 연결을 촉진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산책하며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6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치와의 소통입니다. 건강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과 기저질환은 다릅니다.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에 맞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첩에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7번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연습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내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고 아픈 곳이 있다면 미안해하기보다 치료하고 돌봐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눈을 맞추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며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호박 섭취법과 생활 습관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식사 30분 전 작은 단호박 한 조각을 씹어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족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평생 쏟아부었던 그 눈부신 사랑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손주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우리 자신, 바로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7가지 생활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쇠퇴나 상실로 느끼곤 합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84세 현역 내과 전문의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름과 흰머리는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켜낸 영광의 훈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외쳐보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2. 매일 아침을 깨우는 나만의 아침 루틴. 하루의 시작이 그날의 건강과 기분을 결정합니다. 서둘러 일어나기보다는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눈을 뜬 직후에는 온몸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서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세요.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마주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활기찬 하루를 열어줍니다. 3. 식탁을 채우는 건강한 식재료의 마법.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꼭 챙겨 드시고 음식을 드실 때는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씹는 행위는 뇌의 혈류량을 늘려 치매를 예방하고 소화기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4. 고독감을 이겨내는 따뜻한 사회적 교류. 나이가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근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또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상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세요. 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5번. 가벼운 일상 속 움직임이 만드는 기적. 시니어에게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나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TV를 볼 때나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목과 어깨, 허리를 스트레칭해 주시면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 시니어 시기에는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잠을 잘 못 자는 증상들도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특이 증상을 건강일기에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기록은 주치의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아무리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는 시간. 우리의 삶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미뤄두었던 나의 취미,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읽고 싶었던 책 등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의 불안함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건강과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생활 지침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다가올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하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